안녕하세요. DJ 선아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가정주부지만 국제시민인권보호단체를 운영하고 있어요. 인권보호단체라 돈을 버는 건 아니지만 나름 자부심을 가지며 일하고 있죠. 제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건 남편이 인권변호사 일을 하며 그동안 돈을 잘 벌어다 준 덕분이었어요. 저도 물론 성실히 내조해오며 살아와서 아들 둘 모두 다 성공시킬 수 있었는데요. 첫째 아들은 미국에서 사업가로 일하다가 연매출 10억대를 찍었고 둘째 아들은 유명한 조각가로 프랑스에서 해외 전시도 열고 있거든요. 저희 부부는 그런 두 자식들을 모두 다 해외로 떠나보내고 거의 못 보고 살고 있어요. 남들은 자식들 독립시켰으니 골프 치고 다니고 해외여행 다니는데 전 그러고 싶지 않았죠. 그래서 제가 인권 변호사 일을 하는 남편 영향으로 국제 시민 인권보호단체를 운영하며 시간을 바쁘게 보내고 있는 거예요. 가끔씩 고졸인 제가 어떻게 국제 시민 인권보호단체를 운영할 수 있냐고 물어보시곤 해요. 어릴 적 친구들과 가끔씩 만나고 있는데 이 친구들이 저보고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국제 시민 인권보호단체를 운영하고 있다고? 야, 고졸인 네가 그걸 어떻게 하냐? 그런 건 똑똑한 박사들이나 하는 거 아니야? 그런 단체를 어떻게 설립했는데?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이런 식으로 자세히 설명해 준 적이 있었죠. 공익활동을 하는 단체는 어딘가에 등록해야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뜻이 같은 사람들끼리 단체를 만들어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어. 그런데 단체 활동을 하다 보면 단체 자금 관리가 어려워질 수는 있어서 자금의 투명성 등의 이유로 세무서에서 비영리 단체로 등록해서 활동해. 그거 말고는 뭐 특별한 게 없는데? 친구들도 제가 하는 말을 듣고 고졸인 제가 어떻게 국제시민인권보호단체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지 이해하고 믿더라고요. 제게 너무 멋지다며 한마디씩 해줘서 너무 고마웠어요. 이제 자식들 다 키웠으면 놀 법도 한데 대단하네. 역시 변호사 마누라는 달라. 마음가짐부터 남다르잖아. 이런 사람이 변호사 마누라 될 수 있나 보다. 난 뭐 놀 생각부터 하니까 돈 못 버는 남편 만났고. 친구들도 저를 못 살게 굴려는 의도로 국제시민인권보호단체의 존재를 의심한 게 아니었어요. 농담으로 마무리하며 다른 화제로 이야기를 돌린 걸 보아하니 제가 만든 단체가 워낙 생소하다 보니 의아했던 거겠죠. 저도 제가 그럴듯한 단체를 운영하고 있다는 게 종종 신기하게 느껴져요. 이것도 뭐 저희 남편이랑 제가 상호 존중해줘서 운영이 가능했던 거였어요. 그만큼 우리 부부가 사람들 구제하고 도와주는 것에 관심이 있었는데요. 남편이랑 저는 그동안 살면서 자잘한 문제로 다투고 싸우긴 했지만 불쌍한 사람들만 보면 눈물이 차올랐거든요. 늘 정의감에 불타올라서 이걸 이렇게 해야 한다, 저걸 저렇게 해야 한다 토론을 하곤 했어요. 그런 토론을 끝내고 나면 공통점이 많아서 대화가 잘 통하니 이 사람만한 사람이 없다는 생각이 들곤 해요. 그래서 서로 사고치거나 오해하는 말이나 행동하는 일 없이 잘 살고 있었는데요. 남편과 같이 공익적인 일을 하다가 소소하게 식물도 키우고 캠핑도 가며 즐겁게 부부 생활하는데 시댁 식구들이 문제였어요. 우리 남편이 첫째고 아래로 남동생이 둘이나 있거든요. 첫째 서방님은 대학 교수고 둘째 서방님은 연구원이세요. 서방님들과는 뭐 별 탈 없이 지내고 그리 친한 사이도 아니라서 싸울 일도 없었죠. 근데 동서들이 문제였어요. 동서 둘 다 성형외과 의사였거든요. 둘이 대학 동문이라서 사이가 아주 친했어요. 원래는 첫째 동서가 먼저 첫째 서방님과 연애하고 있었는데 첫째 동서가 친하게 지내던 같은 과 동기를 둘째 서방님께 소개해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친하게 지냈으니 얼마나 친하겠어요. 전 굳이 시댁 식구들과 친하게 지낼 마음이 없었어요. 약간 어색하게 지내길 원했죠. 그래야 서로 조심하고 덜 싸울 거 아니에요. 며느리들끼리 친구처럼 지내는 집안은 거의 없다고 생각해서 친목을 쌓을 생각은 없었어요. 시댁에 가면 동서들보다는 시부모님께 신경을 곤두세우고 잘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었는데요.
시어머니께서 온순하고 차분하신 성격이셔서 저한테 목소리 한번 높인 적 없지만 모르는 일이지 않나요? 시아버지께서도 워낙 과묵하시고 뭐든 그러려니 하고 넘기는 분이시지만 신경이 쓰였어요. 그래서 결혼한 지 몇십 년이 지났지만 시댁에 갈 때마다 긴장을 했죠. 안 그래도 시댁 식구들이 모이면 제가 유일하게 고졸이고 전문직도 아니며 남들이 근사하게 볼 직업도 아니었거든요. 그런 점에 여러모로 주눅들어서 시모 눈치 보느라 동서들에게 소홀했던 것 같아요. 동서들이 처음에는 저랑 어울리려고 몇 마디 붙여보더니 이제는 인사하는 거 아니면 말도 안 걸더라고요. 전 그저 시댁 가면 어머님 도와드리고 음식하느라 바쁜데 동서 이것들은 무슨 친딸인 것 마냥 놀고 먹기 바빴어요. 시모가 뭐라 안 하니 아주 드러누워서 TV를 보며 깔깔댈 정도였으니까요. 어머님도 지겹다며 저에게 이런 식으로 작은 목소리로 말한 적도 있으세요. 아유, 쟤는 내 아들들보다 더한다 더해. 세상에 뭐 저런 며느리가 다 있냐 그래. 네가 나 도와주니까 그나마 낫지. 안 그랬으면 한판 했다. 시어머니께서 일이 툴툴대길래 제가 더 잘해드리려고 했죠. 다 함께 잘 지냈으면 하는 마음에 부드럽게 말씀드려봤어요. 아이고, 이게 다 어머님이 마음씨 좋고 착하셔서 그렇죠. 동서도 처음에는 엄청 긴장하고 몸둘 바를 몰라 했잖아요. 그만큼 어머님이 편해서 그런 거니까 너무 뭐라 하지 마세요. 이러고 말씀드린 뒤에 제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집안일을 도와드렸어요. 그래도 제가 형님이니까 동서들한테 다가가서 이런 말도 했었죠. 아, 동서들, 나 잠깐만 도와주면 안 될까? 어머님도 일하고 있는데 이렇게 누워있으면 쓰나. 일손이 부족해서 그래. 동서들도 놀지 말고 좀만 도와줘. 이렇게 웃으면서 말했었는데 동서들 표정이 굳더니 서로를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곧이어서 첫째 동서가 빙긋 웃어주면서 일이 대꾸해줬죠. 어머 형님, 저희가 아버님이랑 이야기하느라 모르고 있었나 봐요. 바쁘시면 빨리 말씀하시지. 아이고, 지금 갈게요. 첫째 동서가 이러니까 둘째 동서도 태도를 싹 바꾸더니 저한테 호의적으로 굴었는데요. 그날은 동서들도 잘 도와줘서 집안일이 빨리 끝나긴 했어요. 조금 철없고 눈치 없게 느껴지는 동서들이었지만 말이라도 통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게 제 착각이었던 거죠. 시어머니 눈치를 보며 그러지를 말았어야 했나 봐요. 저도 동서들이랑 똑같이 배째라는 식으로 친딸처럼 굴 걸 그랬어요. 어느 날부턴가 동서 이것들이 편을 먹고 우리가 시댁으로 오면 집안일을 전부 다 저한테 시키는 거예요. 그날은 시어머니 생신이셨어요. 우리 집이랑 시댁이 차로 가면 1시간 40분 거리였는데요. 매번 갈 때마다 첫째 동서가 이러는 거예요. 아주버님은 운전하느라 고생하셨으니까 얼른 주무세요. 피곤하겠다. 형님은 이리 와서 이것부터 하세요. 저희는 아버님이랑 이야기할 게 있거든요. 그리고 저한테 설거지 다 시키고 밀린 빨래에 청소기까지 돌리게 했어요. 시부와 도대체 뭘 이야기한다는 건진 몰라도 둘째 동서도 첫째 동서 따라서 가더라고요. 시아버지 옆에 찰싹 달라붙어서는 쫑알쫑알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들어봤는데 별 이야기도 아니었어요. 제가 멍청하게 당하고 있을 만한 성격은 아니라서 그런 동서들에게 한마디 해줬는데요. 무슨 얘기하는지 들어보니까 지금 할 정도로 중요한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난 설거지 할 테니까 첫째 동서는 청소하고 둘째 동서는 빨래하면 되겠네. 이렇게 말하면서 첫째 동서 손에 청소기 쥐어주고 둘째 동서 손엔 빨래바구니 쥐어줬어요. 절대로 제가 전부 다 도맡아서 안 하고 매일매일 어떻게든 나눠서 한 건데요. 두 서방님 모두 말리지도 않고 시부처럼 방관하고 있고 이제 이 집도 지겨워서 이번엔 머리를 또 썼어요. 이번엔 시아버지 생신이셨거든요. 시댁 출발하기 전에 남편에게 미리 말해둔 거죠. 당신도 동서들이 나 무시하고 나한테 일 다 시키는 거 알고 있지? 당신이 시댁 근처까지 운전하고 시댁 보이면 바로 차 세워서 자리 바꿔. 내가 운전한 척 할 테니까. 남편은 당연히 제 말에 옳았구나 하고 같이 동조해줬고 남편이 실컷 운전하다가 시댁이 보일 때쯤에 한켠에 차 세워서 자리를 바꿨어요.
혹시나 보고 있을까봐 시댁 주차장까지 제가 운전해서 들어가고 주차까지 했는데요. 다행히 제가 오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을 정도로 못된 양반들은 아니더라고요. 시부모랑 동서들은 늘 남편이 운전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니 이번에도 남편이 운전해서 온 줄 알았나 봐요. 오늘도 동서들이 저를 보자마자 손에 걸레를 쥐어주려는 거예요. 이제는 둘째 동서까지 나서서 이런 말을 하고 있었어요. 형님, 오셨어요. 어서 바닥 좀 닦아보세요. 걸레 저희가 빨아놨거든요. 형님 오기 전까지 집안일 전부 다 했으니까 좀 해주세요. 저희는 너무 힘들어서 쉴게요. 동서가 형님 보고 바닥 좀 닦아보라고 하는데 시모는 아들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제가 먼저 들어왔는데도 시어머니께서 아들만 보면서 이러시더라고요. 오느라 고생했다. 아들 운전해서 피곤하겠네. 좀 자라. 청소는 첫째 며느리가 마무리할 거고 음식도 곧 해올게. 어머님은 저도 운전하는 거 뻔히 알면서 왜 자꾸 남편만 고생하면서 온 거라고 생각하시는 걸까요? 남의 집 자식이라 이러는 것 같아 제가 나서서 시원하게 한마디 했어요. 어머님, 오늘은 제가 운전했어요. 시댁 올 때마다 어머님이 남편만 걱정하시길래 앞으로 번갈아 가면서 운전하려고요. 제가 보기에도 남편이 힘들어 보여서요. 확실히 이번에 제가 운전하니까 너무 힘드네요. 제가 힘든 척 어깨 주무르고 있으니까 시모가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그래, 네가 운전해서 왔어? 난 늘 우리 아들이 운전하니까 이번에도 아들이 운전하고 온 줄 알았다. 웬일이니? 네가 우리 아들을 다 생각해주고. 그 뒤로 잠깐 침묵이 흐르니까 어머님이 저한테도 피곤할 테니 어서 쉬라고 할까 아니면 일하라고 눈치 줄까 궁금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저한테 이런 말을 하셨죠. 덕분에 우리 아들이 편했겠네. 그래, 앞으로도 네가 해라. 요즘엔 여자도 운전 잘하니까. 항상 하듯이 주방으로 인도하시려고 하길래 기분 상해서 확실하게 말씀드렸어요. 어머님, 외식 나가기 전에 시간 아직 있으니까 잠깐 누워있을게요. 운전했더니 너무 피곤하네요. 일은 저희 남편한테 시키세요. 저희 남편도 주방일 잘해요. 제가 이러니까 시모가 표정을 확 구기면서 궁시렁거리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주방일을 잘하긴 뭐가 잘해. 넌 전업주부면서 우리 아들한테 집안일 시키니? 우리 아들 힘드니까 집에서만큼은 일 시키지 말아라. 집안일은 해도 끝이 없는 거 아시죠? 여기 청소하면 다음엔 여기 청소해야 하고 그 다음 날엔 다른 데 청소하고 있으면 며칠 전에 청소한 곳에 먼지가 쌓여 있잖아요. 그래서 정해진 시간 없이 계속 일만 하게 되는데 어머님도 전업주부시면서 왜 저러시나 몰라요. 이런 이유로 솔직히 살면서 같이 사는 사람이 집안일을 아예 안 하고 살 수 없고요. 그래서 제가 평소랑 다르게 말씀드렸죠. 전업주부라고 해도 남편이 집안일 단 1%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남편이 고작 하는 건 한 달에 한두 번 설거지, 어쩌다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정도예요. 같이 사는 사람한테 그것도 부탁 못 하나요? 그리고 어머님, 운전하는 건 남자고 여자고 똑같이 힘들어요. 남편이 운전하고 왔다고 하면 쉬라고 하고 저한테는 또 일을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일부러 웃으면서 얘기하니 시모도 할 말이 없었는지 한숨을 쉬면서 소리치더라고요. 알았다. 뭔 놈의 애가 뭐 말이 이렇게 많니? 나 참 어이가 없어서. 얘가 그렇게 안 봤는데 따박따박 말대꾸를 할 줄 아네. 됐어. 그냥 들어가서 자라. 이러시길래 거절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서 자버렸어요. 우리 남편도 따라와서 저랑 같이 자더라고요. 1시간 후에 외식하려고 남편이랑 같이 일어나 보니 그 많던 설거지가 깨끗해져 있었죠. 제가 오면 항상 설거지는 제 일인 것 마냥 저한테 미루더니 누군가가 했나 봐요. 그런데 첫째 동서가 이때 저보고 성질을 내는 거예요. 형님, 설거지 안 하고 자서 제가 했잖아요. 왜 안 하고 주무셨어요? 형님이 설거지 담당 아니에요? 뭐? 형님한테 설거지 담당? 제가 연장자의 형님인데 아주 싹퉁바가지 없이 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첫째 동서를 위아래로 훑어보면서 매섭게 말했어요. 내가 이 집안에서 설거지 담당이라고? 내가 이 집 설거지 해주려고 시집 온 줄 알아? 그럼 동서 담당은 뭔데? 동서 말이 맞으면 동서도 나랑 같은 며느리니까 담당이 있을 거 아니야.
제가 세게 나오니까 첫째 동서가 아무 말도 못하고 둘째 동서랑 같이 저를 째려봤죠. 분위기가 금세 냉랭해지니까 남편이 나서서 중재를 하기 시작했어요. 자, 이러지 말고 얼른 외식하러 가자. 왜 오랜만에 만나서 서로 눈 흘기고 있어. 이리 와, 다 같이 맛있는 거 먹으러 가게. 이렇게 말해줘서 동서들 간의 기싸움이 끝나고 외식을 하러 나갈 수 있었는데요. 그때가 돼서야 두 서방님들도 헛기침을 하며 지들 아내 챙기면서 싸움이 날 만한 상황을 종결시켰어요. 덕분에 식당에서 식사하는 내내 별탈 없긴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날 이후로 시모는 물론 동서들에게 단단히 찍혔나 봐요. 시댁 가족 행사 때마다 저 영어 못한다고 지들끼리 영어로 대화하는 거예요. 저를 힐끔 쳐다보면서 깔깔대길래 저 무시하는 게 다 보여서 제가 얼굴 들이밀며 한번 물어봤어요. 무슨 이야기나 너? 나랑도 같이 얘기하자. 동서들끼리 계속 영어로 이야기 나누면 내가 못 알아들어서 섭하잖아. 그때마다 첫째 동서가 웃으면서 이러더라고요. 아, 그런 게 있어요. 저희가 의사라서 의사들끼리 할 이야기가 있거든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지금부터라도 한국어로 얘기하면 되죠. 그쵸? 무슨 이야기 할까요? 처음엔 이렇게 맞춰주는 척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다시 영어로 얘기했죠. 이런 것들한테 왜 나 못 알아듣게 영어로 말하냐, 영어로 욕하는 거냐 따져봤자 뭐 하겠어요. 시부모님이랑 서방님들도 제 편이 아니었거든요. 안 그래도 그 당시에 시어머니께서 저한테 이러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너는 며느리들이 의사라 영어가 편하니까 영어로 대화 나눌 수도 있지. 뭐 그런 걸로 그러니? 설마 질투하는 거야? 고졸이랑 의사랑 차이가 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다. 네가 정 그러면 영어를 공부해. 어머님이 이러는데 동서들이 낄낄대면서 웃고 있고 제가 여기서 강하게 나가서 동서들이 영어로 무시했던 거 아니라고 딱 잡아떼면 저만 예민한 년 되는 거기 때문에 머리를 썼어요. 의사 동서들의 민낯을 알고 있어서 참교육해줄 작전을 짜고 있었던 건데요. 왜냐? 제가 그동안 성형외과 의사인 동서들에게 들은 말이 있었기 때문이죠. 제가 또 국제시민인권보호단체장 아니겠어요? 그것들이 진짜 양심 없고 인간성 없는 게 범죄 사실을 아무렇지 않게 짓거렸기 때문에 제가 조사를 하고 있었어요. 도대체 어떤 말을 들었길래 국제시민인권보호단체를 통해 조사까지 하고 있었냐고요? 시댁에서 다 같이 모인 날이 있었는데요. 여느 때처럼 식사를 한 후에 앉아서 떠들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께서 커피가 뚝 떨어졌대요. 남편이 매일 가는 카페에서 커피를 사온다고 하길래 남편을 보냈죠. 바로 그때 첫째 동서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번에 지방흡입한 환자가 들어왔는데 그 환자는 몸이 문제가 아니라 얼굴이 문제 같던데 몸에만 그렇게 집착하더라? 나만 그렇게 생각하나 싶어서 수술하다가 간호사들 불러서 막 물어봤다? 그런데 간호사들도 낄낄거리면서 웃더라. 얼굴이 무슨 아스팔트에 갈아버린 것 같대. 전 이 말을 듣고 입을 떡 벌리고 있었는데 둘째 동서가 더 기가 막힌 말을 해댔어요. 나도 이번에 양악수술 환자 들어왔는데 간호사들이 나 생일이라고 케이크를 갖고 들어온 거야. 완전 깜짝 놀랐어. 수술실에서 케이크 초 불어본 건 처음이다. 거기서 사진도 찍고 놀았는데 엄청 웃기더라. 내가 혹시 모르니까 인터넷에만 올리지 말라고 했지. 다른 의사도 수술하다가 신기하다고 사진 찍어서 인터넷에 올렸다가 난리 났잖아. 근데 뭐 어때? 수술만 잘 되면 되지. 쟤들이 뭔 상관이야. 와, 첫째 동서랑 둘째 동서한테 수술받은 사람들은 무슨 죄예요? 그 당시에 도저히 듣고만 있을 수 없어서 제가 인상을 쓰며 물어봤어요. 뭐? 수술실에서 뭘 했다고? 환자들 수면 마취를 재워놓고 뭔 짓을 하는 거야? 동서들 지금 무슨 말 하는 거냐고. 수술실에 CCTV 없어? 제가 경악을 하면서 질문을 하는데도 둘째 동서가 뻔뻔한 얼굴로 이러는 거예요. 있는데요? 왜요? 신고라도 하시게요? 왜 그런 말투로 말씀하세요? 기분 나쁘게 시래. 당사자도 아니면서 끼어들지 마세요. 이래서 영어로 대화하는 거라니까. 참, 아무것도 모르는 것들이 나서서 뭐라 하네. 이렇게 궁시렁거리면서 정색을 해댔어요.
둘째 동서가 이 난리를 치는데 첫째 동서가 가만히 있었겠어요? 그년도 바로 목소리를 높이더니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형님은 되게 신뢰되는 질문을 아무렇지 않게 하시네요. 저희한테 지금 시비 거는 거예요? 싸우자는 거죠, 지금? 그 와중에 시부모랑 서방님들은 전처럼 방관하고 있었고요. 심지어 이번에도 시어머니께서 동서들 편을 들며 이런 식으로 저를 힐난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또 이러네. 잠잠하다 싶었는데 또 이래. 넌 왜 둘째 며느리랑 셋째 며느리만 보면 어떻게든 해보려고 사족을 못 쓰니? 그리 질투나? 네가 잘난 구석이 없어서 속이 상하니? 어? 이렇게 혼내는데 이번엔 저도 눈에 뵈는 게 없었어요. 시모가 뭐라 하든 간에 싹 다 무시하고 제가 동서들 눈을 똑바로 뜨고 쳐다보면서 말했죠. 지금 형님한테 말투가 왜 그래? 내가 첫째 며느리고 연장자 아니야? 전부터 느낀 건데 동서들 지금 선 아슬아슬하게 넘기려고 하고 있어. 주의해. 제 훈수에 첫째 동서랑 둘째 동서가 짜증을 내면서 무어라 귓속말을 하길래 어쭈 이것 봐라. 한판하려고 했는데 마침 남편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와서는 갑자기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아이고 마님들이 먹고 싶다는 쇳내가 커피를 사왔습니다요. 커피만 사오면 좀 아쉬워서 쿠키도 사왔어요. 막 이렇게 정신없이 굴어서 동서들 간의 말싸움이 끝나고 말았어요. 남편이 그날 우리한테 커피 나눠주고 제 입에 쿠키를 넣어주면서 이런 귓속말을 해줬죠. 맛있어? 당신이 좋아하는 쿠키야. 저번에 당신이 맛있다고 했잖아. 커피도 당신이 좋아하는 걸로 사왔어. 어때? 기분 안 좋은 거 좀 풀리지? 이런 식으로 저를 챙겨줘서 기분이 싹 풀렸죠. 전 그게 우연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남편한테 들은 말인데 일부러 그런 거래요. 남편 말로는 마침 집에 들어왔는데 분위기가 싸해서 얼른 끼어들었대요. 저한테만 먹여주면 시기 질투 받을까봐 동서들이랑 시부모 입에도 넣어줬다고 하는데요. 세상에 이런 남편이 어딨어요. 하지만 남편이 아무리 절 생각해줘도 전 동서들을 위한 복수를 멈출 수 없었어요. 동서들이 지가 당한 짓거리들을 생각하지도 못하고 막 나갔거든요. 그래서 국제시민인권보호단체장으로서 인권 변호사인 남편이랑 조사를 확실하게 하기 시작한 거죠. 우리 국제시민인권보호단체에는 다른 국제, 국내 인권법률가 및 다른 인권단체와 네트워킹이 잘 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제 예상대로 동서들이 개판으로 수술하다가 망친 사례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는데요. 동서들이 한 짓을 파악한 후에 피해자들 진술서랑 녹음본, 그리고 남편이 친한 강력계 형사랑 협업해 동서들 병원 출두를 부탁했어요. 이로 인해 동서들 수술실 CCTV까지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동서들은 자기들이 절대 안 들킬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특히 고졸의 전업주부인 제가 지들을 참교육해 줄 거라고 상상조차 못했나 봐요. 아주 길길이 날뛰며 저를 무시하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또 어떤 무시를 당했냐고요? 명절날 시댁 식구들이랑 다 같이 모였을 때였어요. 우리 집안은 이미 옛날에 제사 없애고 가족들끼리 모여서 음식 만들고 식사하는 것으로 끝을 내곤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다 같이 모여서 밥을 먹는데 둘째 동서가 저한테 다 먹은 국그릇을 내미는 거예요. 제가 쳐다보니까 둘째 동서가 뭐라 했는지 아시나요? 형님, 국 좀 더 주세요. 아까 식탁 앉기 전에 국 떠주신 분이 형님이잖아요. 저 팔 아파요. 빨리 국그릇 좀 받아주세요. 전 끝까지 그 국그릇 안 받아줬어요. 왜냐고요? 심지어 둘째 동서는 바로 일어나서 뒤돌면 국 뜰 수 있었지만 전 아니었거든요. 불편하게 자리에 일어서서 동서랑 제가 시부모님 드린다고 한가득 가져온 것을 뚫고 지나가야 했어요. 그래서 제가 표정을 굳히며 대꾸했죠. 지금 나보고 저기까지 가서 국 떠주라고? 내가 아무리 상 차릴 때 국 떠줬다고 하더라도 이건 아니지. 둘째 동서가 국 뜨기 쉽고 거리가 가까우니까 둘째 동서가 떠먹어야 하지 않을까? 이젠 둘째 동서가 대답도 안 하더라고요. 저랑 둘째 동서가 서로를 노려보며 신경전을 벌이니까 시모가 일어나서 그냥 국을 떠주는 거예요. 전 열받아서 시어머니랑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말했어요. 어머님, 그냥 제가 할게요. 어머님은 앉아 계세요.
뭘 그런 걸 다 해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둘째 동서가 너무 편하게 구는 거 아니에요. 제가 동서들의 잘못을 하나하나 지적하니까 어머님이 버럭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너는 네 동서가 국 좀 떠달라고 하면 떠줘야지. 도대체 왜 그러니? 네가 그리 잘났어? 나중에 의사 동서들 덕 좀 볼 거 생각해서 네가 좀 지고 들어가야지. 왜 맨날 이기려고 아득바득 일을 가니? 전 이 말을 듣고 어안이 벙벙해졌죠. 시모는 제가 무시당하든 말든 신경 안 쓰는 눈치였어요. 아들 와이프가 무시당하면 지 아들도 무시하는 거라고는 생각 안 하는 걸까요? 대학만 이름난 데 나오고 돈 많이 버는 직업 말고는 볼 게 없는 동서들이었어요. 게다가 시모는 고졸인 저보다 더한 중졸이었는데요. 보통 제가 무시당하면 첫째 아들네가 무시를 당한다고 생각하거나 자기랑 비슷한 처지인 며느리가 무시당하니 감싸줘야겠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제 편 들어주지는 않더라도 전처럼 침묵 지키며 모른 척은 계속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이의 동서들 편을 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모한테 바락바락 대들기 시작했죠. 어머님, 둘째 동서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바로 뒤돌면 국 뜰 수 있잖아요. 둘째 동서가 괜히 저러는 거 아니라고요.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저 동서들한테 무시당하고 있는 거. 전업주부라고 무시당하고 고졸이라고 무시당하면 좀 제 편 좀 들어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동서들이 의사라고 이러시는 거예요. 동서들이 형님한테 가정부 대하듯이 집안일 시키고 국 떠달라고 그러는데 어쩜 이러실 수 있으세요? 전 뭐 고졸이고 직업도 변변치 않으니까 이러시는 거냐고요. 그런데 시모가 하고 비웃더니 비꼬는 말투로 말하더라고요. 내가 직업이 어딨니? 설마 가정주부가 직업이라고 이러는 게냐? 전업주부가 무슨 직업이야? 아유, 얘가 배운 것도 없고 하는 것도 없는데 자존심만 더럽겠어 해서는. 그러니까 네가 무시당하는 거다. 무시당하는 것 같으면 의사 동서들한테 넙죽 엎드리고 비위 맞출 생각을 해야지. 나중에 떨어질 콩고물도 생각 안 하니? 우리 아들한테 늘 신세지고 살면서 양심이 없어 얘가. 이 말을 들은 순간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집안에 의사 직업 가진 사람이 있으면 잘 보이려고 사바사바라도 해야 하나요? 그리고 제가 직업이 없다뇨. 저는 그동안 국제시민인권보호단체를 운영하는 일을 제 직업으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돈을 버는 일은 아니었지만 봉사하면서 나름 자부심을 얻고 있었는데 시모가 이런 식으로 제 자존심을 짓밟아버린 거예요. 전 거기서 시모가 알아들을 정도로 차근차근 설명해 봤죠. 어머님도 잘 알다시피 어머님 아들은 인권 변호사고 저는 국제시민인권보호단체 운영하고 있어요. 남편이랑 저 하는 일 고작 한 끗 차이라고요. 법정에 서느냐 아니냐, 돈을 많이 버느냐 아니냐. 저도 의사만큼 존경받을 만한 일 하고 있어요. 저도 존중받을 만한 존재라고요. 제 말 알아들으시겠어요? 시어머니께서 여기서 알겠다, 네 말이 맞다 하셨겠어요? 바로 제 말에 반박하면서 고함을 지르시더라고요. 존중은 무슨... 네가 하는 게 뭐 있어야 존중해주지. 그니까 어렸을 때 누가 공부하지 말라디? 나이 어릴 때 하고 싶은 거 다 해놓고 이제 와서 왜 이러니? 제가 어릴 적 공부 안 하고 싶어서 안 했나요? 저도 대학에 가고 싶었지만 돈이 없어서 못 갔어요. 오히려 공부에 적성이 안 맞아서 고등학교랑 대학에 안 간 건 어머님이겠죠. 마음 같아서는 시어머니께 인신공격을 하고 싶었지만 부들부들 떨면서 참았어요. 그리고 겨우겨우 몇 마디를 내뱉었는데요. 아니, 무슨 일을 꼭 해야 인간으로서 존중받을 수 있는 건가요? 어머님 이런 분인 줄 몰랐는데 되게 실망스럽네요. 하지만 시모라는 것은 어이없다는 듯이 웃어버리고 있고 동서 두년들은 지들끼리 속닥거리다 낄낄거리고 있더라고요. 시부와 서방님들은 이번에도 어색하게 제 눈을 피하면서 이런 상황이 불편하다는 눈초리를 하고 있었어요. 거기서 유일한 제 편은 남편이었죠. 이번에도 남편이 나서서 제 팔을 잡아 끌면서 말했어요. 여보, 그냥 집에 가자. 뭐하러 이런 취급받으면서 여기 있어. 엄마, 우리 안사람 생각보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어릴 적 집안이 가난하지만 않았으면 저처럼 변호사 됐을 사람이라고요. 우리 안사람이 엄마 마음에 안 들어도 비하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재수 씨도 아무리 같은 며느리고 사이가 편하다고 해도 윗사람한테 이래라 저래라 일 시키는 거 아니에요. 저라도 안사람처럼 화냈을 거라고요. 남편이 이렇게 말하고 시댁을 나서려고 하니까 시모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을 향해 삿대질을 하면서 윽박지르셨어요. 감히 어딜 가? 내가 배 아파서 낳았고 인생을 다 바쳐서 키웠는데 애미 편을 들어야지. 지 안사람 편을 들어? 며느리가 너 조종한 거지? 너 보고 막 뭐라고 한 거지? 이리 난리치시니까 남편이 마지막으로 뒤돌며 일침을 날린 거죠. 엄마도 중졸의 전업주부시면서 이러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적당히 하세요. 엄마가 이 이상 더 뭐라 하시면 저도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남편이 강하게 나오니까 어머님이 입을 꾹 다무시더라고요. 다른 시댁 식구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남편이 그런 상황에서 절 데리고 시댁 밖으로 빠져나온 건데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심경 고백을 했어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남편이 그동안 시모도 말려보고 동서들도 말로 잘 타일렀다는 거예요. 국제시민인권보호단체 일로 바쁘게 돌아다니는 사이에 남편이 일을 끝내고 시댁으로 갔대요. 시부모께서 갑자기 웬일이냐고 묻길래 시어머니만 쳐다보면서 대충 이런 말을 했었다고 하죠. 엄마, 우리 마누라 어쩌다 한 번씩 보는 거니까 잘해줘. 아무리 그래도 엄마 생각하는 건 우리 와이프뿐이야. 이렇게 말하면서 시어머니의 시집살이를 진심으로 말렸다고 하는데요. 어머님이 그 당시에는 이리 굴면서 발뺌을 하셨다고 합니다. 뭐가? 내가 뭘 했다고 이러니? 누가 보면 내가 나쁜 시어머니인 줄 알겠다. 네가 무슨 말하는 건지는 알겠는데 나도 생각이 있어서 이러는 게야. 며느리 관리는 내가 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끝까지 권위적으로 나오는 시모를 남편이 살살 달래가면서 설득했대요. 긴 시간 끝에 시어머니 입에서 긍정적인 말이 나오길래 일이 잘 풀린 줄 알았다고 하는데요. 동서들도 한 방에 모아놓고 이런 말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재수 씨, 같은 며느리들끼리 친하게 지내야 좋지 않아? 물론 재수 씨들도 그런 의도로 말한 건 아니겠지만 오해할 만한 말은 하지 말자. 그때 첫째 동서가 이랬대요. 네?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 친하게 잘 지내고 있는데요. 갑자기 이러시니까 당황스럽네. 형님이 뭐라 하셨어요? 남편이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하니까 이번엔 둘째 동서가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형님이 뭐라 하셨으니까 이러시는 거 아니에요. 형님한테 전해주세요. 불만 있으면 직접 대화하자고요. 아주버님 통해서 이러지 말자고요. 괜히 오해만 쌓이잖아요. 이렇게 오만방자하게 나오니까 남편이 할 말을 잃었다고 하죠. 한마디로 남편이 중간다리 역할을 한 게 씨알도 안 먹혔다는 거예요. 전 그런 남편의 노력에 감동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저보다 더 주눅 들어서는 이러더라고요. 우리 그냥 시댁 식구들이랑 아예 연을 끊어버리자. 당신이랑 같이 시댁 갈 때마다 당신이 무시당하고 힘들어하는 꼴 못 보겠어. 나도 엄마랑 재수 씨들한테 많이 실망해서 당분간 보기 힘들 것 같아. 아버지랑 내 동생들도 그래. 내 와이프가 무시당하는데 어떻게 매번 방관하지? 이제 그런 꼴 보는 거 지겨우니까 재수 씨들에 관해서 조사하고 있던 것도 전부 다 관두자. 남편이 시댁 식구들과의 관계를 아예 포기하려고 하길래 제가 단호하게 얘기했어요. 절대 안 돼. 시댁 재산은 어쩌고 이대로 손절해버리게. 이대로 연 끊으면 당신 재산 한 푼도 못 받을 거 아니야. 난 당신이 손해보는 꼴 못 봐. 돈 밝히는 건 아니지만 동서 그것들이 시댁 돈 독차지하려고 저러는 것 같아 열이 뻗치거든? 내가 만만해서 이러는 것 같으니까 우리 치지 말자. 안 그래도 우리 조사하던 거 거의 다 끝나가잖아.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이대로 도망갈 수 없다며 절대로 싫다고 했죠. 다행히 남편이 제 편을 들어주면서 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시간을 들여서 이제 동서들에 관한 조사를 다 끝내고 말았어요. 이제 시댁 식구들을 참교육할 때가 온 건데요. 저랑 제 남편이 한바탕 한 뒤로 시어머니께서 모이자는 말씀이 없길래 그 뒤로 시댁 모임을 제가 개최하기로 했어요. 시부모님과 동서들, 서방님들한테 문자를 전부 다 날리며 할 말이 있으니 시댁에서 모임 좀 갖자고 했죠. 시댁으로 가서 기다리니까 동서들이 인연이 웬일이냐라는 표정으로 시댁 문을 열고 들어오더라고요.
이것들이 절 아예 만만하게 보는지 인사도 안 했어요. 그리고 또 지들끼리 영어로 쌀라쌀라거리더니 경애경애거리면서 제 이름을 언급하는 거예요. 제가 병신도 아니고 제 이름을 못 알아먹겠어요. 제 표정이 썩어가니까 첫째 동서가 절 슬쩍 쳐다보더군요. 그런 첫째 동서의 시선을 느꼈는지 둘째 동서가 저를 향해 이런 말을 내뱉는 거 있죠. 대학도 안 나온 꼴통이 뭐 알아듣겠니? 형님한테 한 말 아니에요. 저희 다른 사람 얘기하고 있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우같이 이러길래 제가 자리에서 일어났는데요. 시모가 그 와중에 절 붙잡고선 이리 막말을 퍼붓는 거예요. 알아듣지도 못하면서 거기 서서 뭐 하냐. 괜히 끼어들어 보려고 기웃거리지 말고 저기 청소기 좀 돌려라. 그래서 제가 그동안 숨겨왔던 영어로 된 제 명함을 건네버렸습니다. 동서들이 이게 뭐냐고 묻길래 제가 웃으면서 말했죠. 내가 남편이랑 같이 국제시민인권보호단체장으로 일하고 있다고 했잖아. 변호사 다름없이 약자들 인권 보호하고 있다고. 내가 열심히 설명했는데 도대체 뭐로 들은 거야? 내가 무슨 그냥 허세 부린 줄 알았어? 그래서 동서들이 수술 중에 막 환자들 조롱하고 파티하고 놀았다고 하길래 전부 다 파헤쳤어. 그런데 때마침 피해자들이 중국인이고 일본인이고 미국인이더라고. 그뿐만인 줄 알아? 우리나라가 성형 강국으로 유명해져서 그런지 세계 각국으로 피해자가 다 있더라고. 그래서 통역사 껴서 열심히 일했어. 동서들 참교육해주려고. 제 말을 듣고 바로 사과했으면 좀 봐주려고 했는데 동서들이 지 분수도 모르고 저를 향해 욕을 하더라고요. 심지어 첫째 동서는 제게 이런 말을 하기도 했어요. 야, 네가 뭔데 왜 변호사 행세를 하려고 드니? 변호사 와이프라고 네가 변호사인 줄 아나 본데 정신 차려. 너 고졸이야. 네가 뭔데 나대냐고. 이런 소리를 하길래 제가 시댁이 쩌렁쩌렁 울리도록 크게 웃어줬어요. 그리고 속 시원하게 동서들한테 이런 식으로 맞받아쳤죠. 고졸에 전업주부가 이래서 열받으면 고소하세요. 제 명함 드렸잖아요. 동서들 영어 잘하면서 왜 그러세요? 뭐라 적혀있는지 보세요 좀. International Civil Human Rights Protection Organization. 안 보이세요? 영어 잘하는 척하더니 갑자기 까막눈이 되셨나. 제 말을 듣고 동서들을 비롯한 시부모 서방님들까지 전부 다 놀라더라고요. 제가 이런 일까지 하는지 몰랐겠죠. 그제야 동서들이 지들끼리 수군거리면서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는데요. 둘째 동서가 이런 말을 하는 게 다 들리고 있었어요. 안 그래도 형사가 영장까지 가져와서 우리 수술실 CCTV 녹화본 가져갔어. 너도 그랬어? 뭐? 너네 병원도 형사가 왔다고? 그럼 형님 말이 맞는 거 아니야? 형님이 보낸 것 같은데? 첫째 동서는 그럴 리가 없다고 하는데 사실인 걸 어쩌겠어요. 의사 동서들이 그렇게 무시하던 고졸 출신의 전업주부였던 형님이 자기를 참교육시키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믿기지 않을 법도 하죠. 형사가 병원을 찾아온 이유가 저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깨닫자 동서들 얼굴이 새하얘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동서년들이 저한테 싹싹 빌면서 잘못했다는 거예요. 첫째 동서가 가증스럽게 웃어 보이면서 이렇게 변명해대기 시작했어요. 형님, 제가 실수를 했어요. 제가 너무 가벼운 마음으로 수술에 임했던 것 같아요. 피해자들 만나서 전부 다 사과드릴게요. 그러니까 마음 푸세요. 네? 매일 수술하다 보니 지겨운 마음에 그랬어요. 다른 이유도 아니고 지겨운 마음에 그랬다고 하니까 얼척이 없었죠. 수술이 무슨 놀이인가요? 재밌으라고 일하는 것도 아니고 지겨워서 그랬대요. 여러분은 이 말이 이해가 되시나요? 첫째 동서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둘째 동서도 비슷한 말로 해명을 해대는데 정말 듣기 싫더라고요. 이런 마음으로 환자들한테 사과해봤자 피해자들 마음이 편안해지고 망가진 신체가 돌아오겠어요? 안 그래도 환자들이 사과도 안 받고 합의도 안 해주겠다고 한 상황이었거든요. 제가 그 사실 전부 다 전달해주면서 동서들의 비정상적인 행동을 지적했죠. 동서들 하는 말들 들어보니까 환자분들한테 용서 빌러 가면 안 되겠다. 안 그래도 환자분들이 사과 안 받아주고 합의 안 해주겠다고 했거든. 동서들은 이제 끝났으니까 알아서 해. 제 말이 끝나기 무섭게 동서들이 저한테 매달렸다가 남편한테 매달렸다가 아주 생쇼를 다 했어요.
뭐든 다 할 테니 제발 용서해달라고 하길래 뭐 해줄 필요 없다고 했죠. 그냥 피해자들한테 전부 다 고소당해서 병원 문 닫을 준비하라고 했는데요. 그랬더니 첫째 동서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지가 알아서 머리를 박았어요. 둘째 동서가 눈치 보고 일렬종대로 대가리 받으면서 이런 식으로 막 소리치는 거예요. 형님, 저희가 형님 무시하고 깔봐서 죄송해요. 지금 밝혀진 건 벌 받을 테니까 제발 더 이상 조사하지 말아주세요. 저 이러다가 한국에서 얼굴 못 들고 다녀요. 둘째 동서가 왜 그러나 했는데 남편이 마침 옆에서 이런 말을 해주더라고요. 재수 씨들이 병원 아무렇게나 세웠다가 수술 막 엄청나게 많이 잡은 다음에 대충대충 장난식으로 수술해줘서 그래. 이런 식으로 돈만 막 벌다가 고소당하거나 소문나면 병원 이름만 바꾸고 병원을 이전하는 식으로 살아왔더라고. 남편이 해준 말을 듣고 어찌나 얼척없던지. 그래서 제가 아주 바닥까지 박박 긁어서 조사해주겠다고 했어요. 동서들이 그 말 듣고 바로 벌러덩 엎어지더니 제 앞으로 기어들어오는 거예요. 첫째 동서가 제발 그러지 말아달라면서 시모를 불러댔어요. 어머니, 형님 좀 제발 말려주세요. 저희가 불쌍하지도 않으세요? 저희 이러다가 그동안 한 짓 전부 다 들켜서 쫄딱 망한다고요. 어머님한테 더 이상 용돈도 못 드리고 해외여행도 못 보내드리고 명품도 못 사드린다고요. 첫째 동서는 물론 둘째 동서까지 나서서 정신없이 구니까 시어머니께서 버럭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가만 좀 있어봐. 뭘 말려달라는 거야. 나도 상황 판단 좀 하게 조용 좀 해. 동서들이 제가 모르는 사이에 시모한테 금은보화를 바치고 앉아 있었나 봐요. 그러니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저만 미워했던 거죠. 전 이 상황에 얼척없어서 시댁 식구들을 향해 딱 잘라서 말했어요. 내가 어머님이 말린다고 말 들을 것 같아? 어머님은 내 편이 아니라 니들 편이었고 난 어머님이랑 두 번 다시 안 보려고 이러는 거야. 남편이 안 그래도 시댁 식구들이랑 연 끊자고 했는데 내가 손절하기 전에 복수하자고 했거든. 나 니들 참교육하고 시부모 모두 다 안 볼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시모는 아직 상황 파악을 못했는지 어버버한 표정이더라고요. 시부랑 서방님들이 내내 놀란 표정이었다가 동서들한테 이제 그만하라고 성질을 내고 있었어요. 첫째 서방님이 처음으로 나서서 첫째 동서한테 언성을 높였는데요. 내가 그러길래 적당히 하라고 하지 않았어? 내가 그러다가 큰 코 다친다고 했잖아. 도대체 당신 뭐가 문제야? 왜 매번 이러는데? 둘째 서방님도 둘째 동서한테 막 뭐라 하길래 시끄럽고 너저분해서 그대로 시댁을 빠져나왔어요. 그러니까 동서들이 따라 나와 간절하게 소리치면서 아스팔트 바닥을 박박 기어다녔지만 제가 알빤가요? 남편이랑 같이 뒤도 안 돌아보고 나왔는데요. 결국 동서들이 모두 고소당해서 병원 문을 닫게 됐어요. 의사 면허가 정지된 것은 물론 동서들 이름이랑 얼굴까지 모두 다 알려져서 피해자들이 집 근처까지 찾아갔다고 하죠. 동네 돌아다니지도 못해서 매일 부부싸움에 이혼 위기라고 하길래 쌤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나서 전 시부모한테도 연락 안 하고 시댁 근처도 안 갔습니다. 남편이랑 같이 편하게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스티로폼 박스가 배달 온 거예요. 열어보니 반찬이 가득 들어있더라고요. 거기에 편지도 들어있어서 뜯어봤어요. 편지지에는 시모랑 시부 글씨체가 위아래로 나눠져서 적혀 있었는데요. 시모가 그동안 잘못했다고 빌고 있었고 둘째랑 셋째 며느리가 주는 돈에만 정신 팔려서 저를 못살게 굴어서 미안하다는 내용이었어요. 그 밑에 시부도 아무 말 안 하고 보고만 있어서 미안하다는 문구도 추가되어 있었죠. 시부모에게 처음 받아보는 반찬이었어요. 다른 것 같았으면 남 주겠지만 뭐 맛있어서 먹는 중이에요. 안 그래도 남편이 시부모한테 연락이 왔다고 하길래 제가 한마디 했어요. 어머님이랑 아버님이 갑자기 이렇게 잘해주시는 이유가 뭘까? 이제 동서들한테서 얻어낼 것도 없고 노후에 아무도 안 챙겨줄 것 같아서 이러는 거 아니야? 하긴 노후에 챙겨줄 사람이 나밖에 없긴 하지. 나한테 사과받고 싶으시면 반찬 더 보내라고 해. 남편이 제 말을 듣자마자 바로 시모한테 전화를 하더라고요. 남편은 그걸 또 센스 있게 이런 식으로 말을 해주고 있었어요. 우리 와이프한테 사과받고 싶으면 반찬 더 보내야지. 이걸로 되겠어? 비싸고 손 많이 가는 걸로 팍팍 보내.
그래야 안 사람의 기분 풀릴 거 아니야. 그 뒤로 계속해서 시부모에게서 반찬도 받고 장어도 받고 소고기도 받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연락하거나 찾아뵙지는 않았지만 뭐 그동안 당한 세월이 있으니 저처럼 눈칫밥 좀 먹게 해주려고요. 그렇게 하고 있으니 몇십 년 동안 묵은 채증이 스르륵 내려가는 것 같네요.